저작권법 위반 정확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저작권은 지식재산권의 하나로서 법으로 강력히 보호받고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이용자가 공정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창작자가 창작물, 즉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그 저작물의 저작권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로 하며 저작자가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등록함과 상관없이 생성 자체로 이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수준이 낮아 저작권법 위반 등의 불법 행위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가 활발해지면서 본인이 창작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작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하거나 사용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영상이나 사진, 폰트, 음악 등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사용 전 반드시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 음악, 연극, 무용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작곡, 영화, 춤, 그림, 지도, 캐릭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물리적 매체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된 형태 역시 저작물에 해당하는데요. 문자 형태의 저작물 외에도 컴퓨터로 작성한 건축 설계 도면, 음악 저작물, DVD, 영화나 비디오 같은 영상 저작물, 소프트웨어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그 밖에 디지털화된 미술이나 사진 저작물 등이 모두 디지털 저작권의 보호 대상입니다. 예컨대 회사 업무나 학교 과제를 위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자 폰트를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 폰트 파일 역시 저작권의 보호 대상입니다.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폰트일지라도 폰트의 라이선스를 잘 확인해서 사용하여야 저작권법 위반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누군가 내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해서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매우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낸 창작물이 자신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된다면 허무하기도 하거니와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저작물을 사용해선 안 됩니다. 누군가 내 저작권을 침해하였거나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저작권법 위반 사항으로서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저작자는 침해자에게 침해 금지를 요청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감행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피해를 입은 저작자는 우선 한시빨리 법적 대응을 통해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은 특히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가 커지기 전에 신속히 침해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절차를 통해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금지를 요구하는 임시처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자가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침해 금지를 요청한다고 해도 바로 신청이 인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정당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한 인용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혼자서 고군분투하기보다는 신속히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원만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범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여,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다고 해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섣부른 대응으로 인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반드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성공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나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 등의 선처를 받는다고 해도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침해행위의 피해를 입은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발생한 손해를 꼼꼼히 확인하여 산정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입장이라면 소장을 받은 뒤 손해배상 금액 등에 대하여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 우선 인정하는 사실과 인정할 수 없는 사실 청구 금액이 많다는 등의 내용을 적시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불법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불법행위인 줄 몰랐다고 변명해도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AL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민형사상 소송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이끌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의 전문 변호사가 24시간 카카오톡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속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